저희 두 번째 게스트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야? 자, 게스트분 아직 누군지 소개는 안 했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확실히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렇지, 이런 거지. 오케이, 좋네요. 이제 여기에 음악이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네. 하성님이 아니라 네. 제가 초대한 게스트예요. 게스트를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네. 이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되게 굉장히 큰 베네핏이 아닌가. 베네핏이요? 네. 영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득이지 않을까? 혜택이지 않을까? 예, 오케이? 예, Got it? 미안해요. 오케이. 하성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니어급들 네. 조금 이제 전문성 많이 갖추신 분들을 뭐 그렇진 않지만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하고 저는 사실 약간 주니어 네. 그리고 아마추어 느낌의 분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분은 주니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력으로는 사실 주니어시긴 한데 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렇죠. 이런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익히 들어본 네, 분이서 그 어떤 시니어에도 밀리지 않지 않나라고 그렇죠. 둘이서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네. 그만 떠들고 네, 우리 게스트 분의 자기소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따라란. 뿅뿅. 네, 땡땡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용 협업툴 잔디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뽀시래기 전시진이라고 합니다. 전 시즌이에요.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네, 딱 듣는 순간 편집점이 딱 보여.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사실 저희가 뭐 스타트업 뽀시래기 뭐 주니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경력이시길래 본인을 뽀시래기다 뭐 주니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작년 4월에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됐고 2년 차 되는 마케터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시즈님을 알게 된 거가 올해 초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사회생활 반년 약간 넘은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또 일단은 회사에서 뭐 하고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네. 서비스인지나 궁금하다. 저희는 협업툴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협업툴. 네, 회사명은 토스랩이고 이제 서비스명은 잔디라고 합니다. 협업툴이라고 하면 좀 그룹웨어나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걸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메신저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카톡이나 라인처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파일도 보내고 관리하고 일정도 할 일도 관리할 수 있고 그룹웨어들의 외부 서비스들의 알림도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통합 협업 툴, 업무용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션 설명한 거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통합 협업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서비스명 잔디입니다. 잔디죠. 네, 잔디예요. 영어로는 콜라보레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네. 콜라보레이션 툴, 협업 툴. 기업용 메신저가 아니라 업무용 협업 툴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리고 그렇구나. 네.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엄브렐라 개념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 줄 알았는데 엄브렐라가 그렇게- 뭐예요? 엄브렐라 개념이 뭐예요? 이거 상위 개념인 거죠. 상위 개념? 네. 오케이. 협업 툴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업 툴 내에 뭐 메신저가 있거나 파일을 관리하거나 폴더를 관리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나 프로젝트 관리하듯이 하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방금 사실 서비스명을 잔디라고 하셨는데 저는 잔디가 회사 이름이자 서비스명 같은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회사명이 토스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토스랩 하면은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편송금 유명한 네. 토스가 좀 먼저 떠올라서 네. 저는 맨 처음에 사실 토스 연구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 토스랩과 토스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인 거죠.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토스랩이라는 뜻은 네. 저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의견을 이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때 의견을 토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토스를 따와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해서 토스랩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네. 잔디는 저희 대학생 때 잔디밭에 앉아서 막 의견을 주고받고 감론을박 논하고 뭐 학업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그럴 때
잔디밭에서 좀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서비스명은 잔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 저도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면은 어떤 회사는 카카오를 쓰고 어떤 회사는 라인을 쓰고 어떤 회사는 그런 거 안 쓰고 메시지로 하고 뭐 등등등이 이메일로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메신저를 이제 자기네가 직접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잔디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이제 라인 등등등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써야 되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메신저와 다르게 이렇게 업무용 메신저를 이렇게 잔디와 같이 이런 서비스를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카톡이나 라인 같은 개인용 메신저가 아닌 업무용 협업 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성님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글이 다소 서툽니다. 양해 바랍니다. 업무용 메신저를 쓰면 네. 제일 좋은 건 일단 공과사가 구분이 되죠. 예, 맞습니다. 카톡으로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도 사내 메신저 있고 SNS 있고 사내에서 만드는 보안 채널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네. 하는. 그런데 대기업 사람들도 대부분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슷해요. 음. 왜냐하면 그 사용성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걸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네. 카톡이나 라인으로 파일을 보내는 게 훨씬 편하니까 사람들은 개인용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개인용 메신저들은 저희도 실제로 잔디에서도 올해에는 게임빌 컴투스나 네. 이제 아워홈 같이 수천 명에 달하는 분들도 전사로 잔디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CJ나 LG CNS 같은 대기업도 특정 부서에서지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커스텀을 또 따로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만들어진 프로덕트 갖다 쓰시는 건가요? 현재 만들어진 프로덕트로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개발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개발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커스텀은 한번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회사에 맞게 커스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밌다. 외부 API를 연동해서 이제 알림을 그렇죠. 받아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죠. 클라이언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인터넷 직장에서는 행아웃을 사용하고 구글 행아웃이요? 네, 구글 행아웃 사용하고 지금도 사실은 다른 업무용 메신저를 사실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디라는 거를 많이 들어는 봤지만 사용은 못 해보고 있다가 제가 TV에서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서 잔디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사실 잔디가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마케팅 잘했네요. 네. 굿피플에서 쓴 거 맞죠? 그게 잔디 맞죠? 네, 맞아요. 저는 그때 보면서 아 저게 잔디구나 그때 왜냐면 거기가 로펌이고 해서 네. 실제로 사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잔디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굿피플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좋아서 법무법인이나 세무사 그리고 회계법인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잔디라든지 뭐 슬랙, 디스코드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채널들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하 관계 이런 뭐 하르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즈님? 주제별로 대화방이 나눠져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사람들이랑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편한데 네. 수평적인 문화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사내 조직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엄청 편하긴 하죠. 제가 그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등등등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눈치 안 보고 메시지를 던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위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자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물론 그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급 친구들이 이제 아이디어 던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조금 더 이런 툴을 통해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적이 많아서 여쭤본 건데 그건 맞아요. 확실히 단체 대화방에 해당 이슈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대화방만 있다 보니까 네. 뭐 세일즈팀 인턴이라도 마케팅팀 인턴이라도 아이디어를 그 토픽방 전체에 대화방 전체에 공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팀의 리더급도 보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유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업무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다 보면 어떤 자기 친구랑 이제 회사 끝나고 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사한테 연락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 하다가 사람이 되게 많으면은 되게 다른 이야기 넘어가면 그거 찾으려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잔디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업무 효율은 확실히 높여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시진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봤거든요. 로켓펀치를 통해서.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소프트웨어나 이런 툴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시길래 전공이나 이런 게 뭐 컴퓨터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저랑 거였어요? 같아요. 문과생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타트업 쪽으로 오게 됐는지 또 특히나 이런 툴이나 이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관심이 딱히 있진 않았고요. 네. 그냥 막연하게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IT 회사에서 스마트워크로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중학생 때 예약 문자 같은 걸로 이제 할 일을 관리했을 정도로 생산성이 좋았는데 이제 커서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네. 생산성이고 스마트워크란 개념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 또 경영학을 배웠고 그래서 IT 회사에서 스마트워크로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다니며 초밥집을 창업했습니다. 네? 네? 초밥집을 창업했다고요? 네, 그렇게 말하고 다니다가 초밥집을 창업했어요. 아,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재밌긴 한데 중간에 뭔가 딱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초밥집 창업은 되게 나 집에 갔는데 일어났더니 일본이야 뭐 이런 거 같아. 중간에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네, 일단 근데 스마트워크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예요? 스마트워크가? 쉽게 말해서 네. 사실 스마트워크 느낌은 사실 오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서. 뭘까요? 스마트 워크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집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를 구입한 뒤 일하는 재택근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근무, 사무실 환경과 유사한 원격 사무실에서 일하는 스마트 워크 센터 근무가 있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럼 초밥집은 어떻게 창업하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한데. 초밥집 얘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왜 초밥집? 잔디한테 미안해 해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니까. 제가 초밥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SNS에서 뭐 이렇게 회나 이런 초밥 먹으러 가는 거를 좀 봐서. 초밥 얘기 빨리 해줘요. 네, 어떻게 창업하게 됐는지 좀 말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네. 창업하게 된 계기는 네. 이제 경영학 배우고 브랜딩이나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 요리사 친구가 있었어요. 네. 20년 넘게 만난 그 친구가 자기는 초밥집 창업하고 싶다길래 그러면 네가 만든 초밥을 한번 먹어보자. 네.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거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길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이었어요? 아니요, 부산에 있어요. 네. 온천장에 가시면 초밥집이 아직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장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빠지신 거잖아요, 시즈님은. 네네, 맞아요. 그럼 거의 지분이 좀 묻어져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몸만 진짜요? 들어갔다가 몸만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장사 잘 됐어요? 네, 잘 됐죠. 그러면 그 20년 지기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샤웃아웃 한번 해주세요. 그 가게 이름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온천장역, 부산의 온천 1호선 온천장역 행복을 먹는 시간 스시초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들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들려. 거기서 내리면 돼요. 네, 거기서. 네, 그 역입니다. 온천장역이라고요? 네, 온천장역. 대박이다. 네. 스시. 그러면은 그 스시집 하시다가 그러면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잔디 토스랩에 이제 입사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초밥집을 그만두고 엑시트하고 엑시 좋다. 멋있죠? 엑시. 네, 엑시이 뭔지 모른다니까 청취자분들. 그만두고 그만두고. 초밥집을 그만두고 오케이. 네, 잠깐 있는 동안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찾고 있는 와중에 토스랩이란 기회가 닿았고 나이스. 합격을 하게 되어서
토스랩 덕분에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부산 분이신 거예요? 네, 저 작년까지 부산에 살았어요. 태어나면서 쭉? 네, 작년 3월까지 부산에 살았어요. 저 아. 지금 알았어요. 전 처음부터 서울 분인 줄 사실 알아서. 부산 좋다. 제가 서울 사람이죠. 그쵸. 제가 서울 사람이라니까요. 편집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니? 아, 재밌다.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전 예전에 김대현님이라고 지금 CEO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한테 연락 한번 드렸던 적 있어요. 그리고, 메일을 주고받고 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슬랙을 굉장히 쓰고 있었고, 한국에서 잔디처럼 이렇게 메신저가 나왔다. 너무 궁금하고 써봤는데, 그때 당시에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서버가 일본에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스웨덴에 있었고 몇 속도가- 번을 그때 당시가 나온 거예요? 내 맘이다? At the time? 내 맘이다? Come on. 속도가 되게 느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좋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안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제 뭐 지금 많은 기사들 나왔지만 이제 한국 외에 이제 아시아 국가로 이제 진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언어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 외의 지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너무 지금 질문이 한 번에 쏟아져서 일단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로 네. 퍼졌는지? 네. 오케이. 네, 맞아요. 마지막 문장만 들으면 돼요. 오케이. 뭐 최근에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는 줄 알고.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섞여가지고 헷갈렸는데 한번 같이 배경 설명을 말해주세요. 말씀드린 한 거예요. 문장이니까 괜찮아요. 좋네요. 한국 외에는 대만 사용자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이용자가 많습니다. 신기하다. 네, 아시아권 국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업무 협업 툴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은 라인을 쓰시고 네.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왓츠앱, 네. 베트남은 잘로라는 개인용 메신저를 사용하셔가지고 여전히 저희 카톡과 같이 보안 문제나 업무 히스토리 관리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업무 협업 툴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간 지금 약간 리포터처럼 말을 해주고 있어. 근데 되게 재밌다. 리포터처럼 말해주고 있는데 자, 물 좀 마세요. 예. 지금 아무래도 대만에, 이거 되게 재밌다. 이게 그 따로 이쪽에다가 이런 그 한국 외 지역에서 브랜딩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 대만 지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저희 법인이 있고 네. 아랍에미리트도 진출하기 위해 지금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약간 아시아권에는 직원이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대만,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네, 있어요. 흥미롭다. 저 처음 알았어요. 어. 저 사실 잔디 그냥 국내에만 있고 국내에서 좀 잘 나가는 협업 툴 이런 정도는 알았는데 그럼 지금 서버는 어디 거 쓰는 거예요? AWS라고 역시나. 아마존 네. 클라우드 서버 쓰고 있고요. 역시나. 그리고 여전히 일본의 도쿄 서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16년에 비하면 지금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개선도 네.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 속도는 빨라졌고 현재 상태로는 속도 이슈는 전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어떤 그 업무용 툴을 사용할지는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잔디를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잔디를 사용해야 된다면은 잔디가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점이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많이 아시는 것들이 MS에서 나온 팀즈나 슬랙이나 페이스북 워크플레이스 이런 것들 많이 아시는데 네. 외산 툴이랑 비교를 하면 저희는 아시아 문화권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직도 기능이나 업무용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아시아의 문화의 정서에 맞게 되어 있고 기업에서 전 직원들이 잘 활용하려면 보통 초기 도입 시에 교육 같은 거나 실시간으로 고객을 지원하고 그리고 타 회사에서 활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것들로만 보면 저희가 훨씬 더 사례들이 많고 교육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이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잔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처럼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에서 넘버가 바뀌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게 있나요?
네, 마찬가지로 그거 지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몇 명이 읽었는지 있고 그러니까요. 누가 읽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 아시아권 그 문화랑 연결이 되는 솔직히 부분인가요?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해외 쪽에서는 약간 플랫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예, 평평한? 위아래에 대한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적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평적인. 예, 이를 너 이하석 그 통역자해라. 씨. 아, 이게 못 알아들 수 있어요. 네. 그 슬랙에서 보면은 이제 채널에 어차피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은 아무래도 스피드한 문화다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조금 더 서비스 피처로 넣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아 이거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지사항도 들어있고 뭐 슬랙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공지사항에 저희 게임빌 컴퓨터스나 아워건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화방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 있으면 대박이다. 물론 다 읽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특정 사람이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잔디 홈페이지나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데도 많고 또 대기업 내에도 있는데 혹시 지금 뭐 잔디를 홍보할 때 이런 회사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동성그룹이랑 와디즈랑 원스토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동성그룹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60년 된 아주 네. 전통적인 제조 화학 제조 기업인데 그래요? 네, 그 회사에서 저희 잔디를 도입하셔서 전자결제나 서버나 네. 그리고 일정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협업 툴로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저희의 베스트 사례 탑3로 꼽혀서 항상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디즈는요? 와디즈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렇죠. 요즘에 많이들 아실 텐데 네. 크라우드 펀딩은 유명하죠. 네, 회사에서 스마트 시트나 네. 그런 또 외부 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마찬가지로 연동을 시켜서 네. 알림을 받고 네.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원스토어는 핸드폰 삼성 핸드폰 있으시면 대부분 깔려 있을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 마켓인 서비스인데 아 그래요? 엄청 크겠다 네. 그럼. 가입자가 수천만 명 되죠. 그러네요. 안드로이드 유저엔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아웃고잉 웹훅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세요. 아 예. 그래서 잔디 내에서 슬래시를 하고 뭐 번역 네. 슬래시하고 뉴스 번역 슬래시하고 휴가 이렇게 치면 저희가 메시지를 치면 외부에서 알림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슬래시 휴가 이렇게 치면 당신의 휴가가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며칠 썼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회사에서는 슬래시 월급 이렇게 치면 월급이 다음 달 월급은 얼마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제 뭐 슬랙에서도 있는 건데 이제 사실은 그거를 커스텀화해서 회사에 맞게 그렇게 아예 봇을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그러면 신기하게- 데이터가 지금 어쨌든 뒤에서는 계속 돌고 있는 건데 그거 저한테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 매크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월급 네. 치면은 뭐 개미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당신은 야, 이거 개미입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니? 개미. 사이버머니 뭐 이런 거? 제 월급 알아요? 몰라요. 알면 난리나. 왜? 불쌍해서. 야 이거 음료수 좀 마셔. 데미소다.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저는 시진님을 알았지만 시진님은 저를 몰랐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성님을 처음 만났던 이메일 마케팅 세미나 그때 이제 사실 시진님도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걸 후에 알았거든요. 이때 오셨다는 거를.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솔직하게 그때 하성님의 그 자료 도움이 됐는지 야, 이런 걸 왜 물어보냐? 결과적으로. 아니 궁금하잖아요. 예.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솔직히. 제가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네. 제가 그때 필기했던 자료를 봤어요. 당연히 노션에 다 필기를 오케이. 해줬어요. 네. 당연히 노션. 네. 노션. 앞에 임호열님부터 이렇게 쫙 필기가 되어 있던데 네. 하성님 건 없더라고요.
아, 오케이. 네, 이게 더 들어볼까? 아니면 여기서 뭐 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궁금하다. 실습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필기하지 않고 눈으로 음. 집중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좋긴 했는데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은 게 한 3할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블로그 들어가 사실은 거의 다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저는 뽀시래기도 아니고 약간 미생물 같은 존재여서 거의 진짜 알아듣는 거의 없었고 그러실 수 있죠. 저도 그때 딱 뉴스레터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잔디레터라는 걸 시작하는 시기여서 그때 그때 시작했구나. HTML 막 만들어보고 하는데 갑자기 자동화가 나오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된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러실 수 있죠. 앞으로 조금 더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쉽게 주니어들 뽀시래기들을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사실 하성님이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호기심으로 따지면 거의 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길어요. 편집. 자꾸 편집점을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할 따름인데. 그건 다 편집 안 한다? 오케이. 근데 그 후속이 재밌으면 편집 안 해요. 근데 이제 툴에 되게 관심 많으신데 시즈님도 보시면은 툴을 되게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다루는 툴이 뭐가 있는지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네.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아하. 생각보다 다루는 툴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냥 이것저것 만져보는 툴은 많은데 제가 실제로 다루는 툴은 잔디랑 노션이랑 투두이스트라는 거 3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G 스위트로 끝내버리는 편입니다. 뭐 구글 캘린더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쪽으로 끝내버리고 이거 말고 조금 좀 덜 알려진 거 보시면 시프트나 토비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어떤 거예요? 쉬프트랑 톱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시프트는 크롬과 네.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브라우저네요? 브라우저는 아니고요. 그래? 애플리케이션인데 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시프트 창 하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막 전환시키면서 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 메신저, 잔디, 노션, 투두이스트, 틱틱 뭐 이런 것들을 슬랙 이런 것들을 다 시프트 창 하나에서 창을 전환시키면서 볼 수 있어요. 오, 이거 괜찮다. 비싸요. 돈 내는 거예요? 이거 네. 그 윈도우, 맥, iOS 어떤 앱이에요? 저는 맥에서 쓰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거나 론처 이런 건가요? 런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그냥 토비는 뭐예요? 토비는 에디터라는 곳에서 대표님이 알려주신 건데 네. 크롬에서 새 탭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 새 탭에 커맨드 T. 네 보통 알아. 컨트롤 T 또는 커맨드 T라고 하죠. 네. 그래도 알아요. 그럼도. 보통 그렇게 되면 창에 뭐 검색창이 뜨거나 북마크가 뜨거나 하는데 그 창 자체를 제가 원하는 링크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링크들을 다른 서비스도 엄청 많은데 네. 토비는 커스터마이징이 좀 더 간편하고 아이콘이 크게 있어서 제가 클릭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새 탭을 누를 때마다 제가 원하는 북마크들이 한 번에 촥 뜹니다. 그리고 좀 더 가벼운 느낌도 들고 계정 연동이라서 제가 어떤 예. 디바이스에서 구글 계정을 로그인하더라도 토비에 그 좋다. 세팅해 놓은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노션 뭐 이따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노션에서도 약간 투두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투두이스트 이게 약간 투두리스트 작성하는 그런 툴인가요? 맞아요. 이거를 뭐 따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특화된 게 있나요 혹시? 투두이스트는 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사용을 했던 건데 네. 투두이스트가 계속 좋은 거. 투두이스트는 일단 할 일 관리 앱이에요. 할 일 관리에 아주 특화된 딱 투두 리스트만 만들 수 있는 할 일 관리 앱이고요. 이게 진짜 좋았던 건 보통 저는 키보드를 정말 마우스보다 키보드를 훨씬 좋아하는데 키보드에 커맨드가 잘 되어 있어요. 외국산 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은 보통 영어로 커맨드를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뭐 내일 오후 12시 밥 먹기 이런 할 일을 쓸 때 뭐 네. tomorrow 12 뭐 이렇게 영어로 써야 되는데 커맨드를 영어 잘하시는데요? 써야 되는데 투두이스트는 한글로 쓸 수 있어요. 10월 11일 오후 12시 뭐 밥 먹기 이렇게 한글로 커맨드를 입력하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을 좀 고려한 것 같네요. 왜 언어를 다 집어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반복 알림도 뭐 매주 월요일 뭐 오후 3시 이렇게 반복 알림도 쉽게 지정할 수 있고요.
할일 관리할 때 알림을 받는 용도로 자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오, 시프트랑 터빈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특히나 시프트는 한번 빨리 써보고 싶네요. 비싸요. 얼마? 1년에 10만 원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야 뭐 명환님한테 삥 뜯으면 되니까. 제 월급 알아요? 몰라요. 알면 울어요. 마셔 이거죠. 알았어, 데미소다. 자꾸 이상한 거. 아, 이거 데미소다라고 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거 뭐 있는 것 같잖아요. PPL. 오케이. 잔디 얘기 좀 해주시죠. 잔디. 잔디 PPL. 나에게 잔디란? 네, 잔디를 쓰세요. 네. 그래 이거 재밌다. 네. 나에겐 잔디란? 저의 무덤자리가 되니까 아, 잔디밭에 뼈를 붓겠습니다. 아 이거 윗분들이 들고 계시구나. 아, 좀 잔디 근데 이거 그냥 여담인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국내 직원? 국내 직원은 30명 정도 되고요. 해외까지 합쳐서 30에서 4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합쳐서요? 네, 글로벌 지사들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럼 거기에는 몇 명 없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렇죠. 이제 대만 지사,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많이. 그 한국에 30명 있는데 해외에 그 30명 있겠니? 난 몰라요. 나 비즈니스 몰라. 나 이제 3개월 돼 가는데 뭐 알아 내가. 알려주면 되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사실 억울. 네, 잔디 뭐 조금 더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릴까요? 넘어갈 거라서. 아, 넘어갈 거예요? 네, 넘어갈 거예요. 잔디 아니면은 네, 지금 나 생각하고 궁금한 있다가 거 있어. 나 근데 잔디가 궁금한 거 있어. 잔디가 웹프그룹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API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외산이랑 그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third party.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못 그거 알아듣는. 뭐 한국말로 뭐라 그래? third party를. 아니 그게 아니라 외산, 그러니까 뭐 웹북 이런 걸 무슨 말인지 외부 몰라요. 서비스. 외부 서비스? 그래요. 외부 서비스랑 연동할 수 있는 그 오케이. API가 지금 개발이 됐나요? API가 저희는 오픈이 되어 있긴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다. 편집. 왜냐하면 그게 아니요. 그게 안 되니까. API가 이용 가능한 게 제피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알수 서비스를 다 연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웹북이잖아요, 근데. 네. 근데 API 아예 API가 있어가지고 그 코드만 갖고 오면은 네. 연동할 수가 있는지 그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고 맞죠. 있어요. 네. 그냥 제피어 연동해서 외부 서비스랑 연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룹웨어 같은 것들도 전자결제 알림을 다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더 물어보실 거 아니요. 나가주세요. 자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친구가 갑자기 뭐 노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런 말 때문에 뭐 무슨 강의인데 노션이 뭔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때는. 네. 근데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노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이름이 뭐 전 시즌이다.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우리나라에서 성이 전이고 아, 이름이 시즌인 줄 알았어요? 이거 편집 안 할 건데.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드립 들어오면 어떡해요. 오케이. 저는 사실 야, 근데 제일 웃겼던 게 네. 그거야. 이거 편집 안 할 건데 난 이게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거 오늘- 살릴게. 이거 살릴게. 오늘 이거 일단 하이라이트. 알았어. 인정. 뭘 하이라이트야. 오늘 인정. 오케이. 어쨌든 간에 유명한이 했다. 그만해. 그래서 그때 저는 시즈님 이름을 딱 듣고 어떤 그 툴에서 최강자라고 하니까 나이가 사실 전 되게 많으신 분인 줄 그럴 수 알았거든요. 있죠. 이거 되게 장인이고 이래서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제 또래 분이어가지고 사실 조금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지금 듣는 분들은 노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노션이 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션은 네.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네. 제가 한국말로 이걸 번역해서 사용하면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요. 네. 노션은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노션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G스위트나 트렐로, 링크, 그리고 각종 파일 등을 모든 업무에 관련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서 프로젝트 형태 또는 링크 형태들로 막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업 툴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할 일, 일정, 데이터 등 모든 것을 첨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방금도 약간 위키백과 같은 느낌이 좀 나긴 그래요. 했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에버노트랑 비슷하다고 많이 비교를 하고 노션에서도 사실 그게 셀링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그 에버노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에버노트랑 가장 큰 차이점은 네. 하나만 꼽아야 되나요? 다 많은 말해주세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에버노트 잠깐 사용하다 말고 네. 사용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저는 에버노트를 6년 정도 사용했어요. 아 이미. 이미 네, 뭐 실제로 부산에서도 에버노트 네트워킹 모임을 할 정도로 진짜? 네, 오. 제가 뭐 다른 분들이랑 이제 그 홍수선 씨도 알겠네요. 네, 아니, 한번 그런- 뵀었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 좀 아니 그분이 책을 2개인가 썼어 에버노트로. 홍수선님 꼭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 되게 유명한 거 하시고 계셔. 저희 것도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지만 원래 이런 거에 전문성이 있으시구나. 에버노트 6년 멋있다. 쓰는 동안 네. 제가 가장 에버노트에서 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건 뭐예요? 2개였어요. 뭐예요? 오버하지 마요. 나 궁금해서 그래. 재밌다. 오케이.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네. 한눈에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랑 아, 그 그쵸. 표기능을 표기능이 불편하다는 점. 이거 2개가 제일 불편했거든요. 이게 톡을. 무슨 사실 토글이라고 노션을 쓰는 사람은 솔직히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토글이라고 표현을 처음에는 안 하고 음. 내용이 길어지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스크롤을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버노트에서는. 근데 그렇죠. 노션에서는 토글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토글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긴 내용을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요. 영어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내용을 보고 싶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그 내용이 펼쳐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 시즌 있고 그 아래 뭐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걸 전문으로 했고 어느 회사 다니고 이런 게 두루루룩 나오는데 전 시즌을 눌렀을 때 펼치게 하고 다시 닫게 하고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네요. 정확하게는 텍스트 옆에 있는 글자 옆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내용이 열렸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틀 같은 것만 보고 싶을 때는 토글을 닫아서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느낌이 딱 들어올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보통 책 쓰실 때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쵸. 목차 기능은 따로 맞아. 있지만 토글로 목차 정도로 만들어 두고 토글을 열면 이제 안에 있던 내용이 한 번에 싹 보이는 느낌이죠. 사실 에버노트에서 그래서 그 유저들이 대거로 노션으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 기능 때문은 아니겠지만 에버노트에서 노션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근데 이게 전 궁금한데 에버노트는 이게 API를 연동이 돼가지고 다른 쪽도 이게 쏠 수가 있는데 노션은 사실은 홈페이지에 랜딩 페이지 기능으로서만 봐도 그렇고 어떤 코드라든지 API라든지 이렇게 바깥을 뺄 수가 없는데 그 에버노트랑 생각했을 때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노션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저는 노션을 일단은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정. 여태까지 진짜 이 노션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진짜 마스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 노션을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연동 부분?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연동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션을 접하는 사람, 에버노트를 접하는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이에 쓰는 게 대부분이고 네이버 메모나 핸드폰 기본 메모를 쓰는 게 다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동이라는 기능 때문에 내가 에버노트에서 노션으로 가기 싫다? 노션에서 에버노트로 간다? 이런 말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연동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수들 그러니까 많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꽤 장인들 입장에서는 큰 네.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아주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는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여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렇게 연동이나 이런 개념 아예 사실 모르고 있다가 들어와서 옆에를 돌아봤더니 자꾸 뭐 연동하고 계시길래 저게 연동이구나. 근데 이게 그때 저 알았거든요. 혼자만 쓰면 사실 상관없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세팅을 해드리고 맞아요. 이런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그런 연동이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의 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돈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는 아껴드리는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통합 부분이라든지 연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돼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특히나 이건 제 얘기일 텐데 이제 사용할 때 이제 뭐 API가 안 열려 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지양되는 편이 있는데 근데 노션 자체로는 저는 이건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PI가 오픈됐다는 게 네. 이게 다른 거와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PI는 일단 뭐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하나 프로그램마다 자기 어카운트 그러니까 자기 계정마다 어떤 번호들이 있는데 그 번호들을
1번 1번 어플리케이션과 2번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렇게 통합시킨다, 연동시킨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오픈이 돼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확장성이 커지는 거고 그게 오픈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폐쇄적인 거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전시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혼자만 사용하면 사실은 통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저는 노션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항상 맞아. 그 페이스북 그룹에 업데이트 내역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올해 6월 정도부터 큰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션 측에서 지금 API를 업데이트하려고 개발하고 있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대표님이 그 노션 대표님이 아예 그 트위터에다가 썼던 거 저 기억나거든요. 뭐라고요? 그 지금 API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서 트위터에서 올렸던 게 캡처돼가지고 돌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올리신 거 보면은 유저들 중에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겠죠. 많았다는 거겠죠? 진짜 특이한 건 노션에서 저는 버그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없는데. 저한테 문의는 많이 오시는데 이거 안 되나요? 근데 그건 기능적인 문제였고 맞아.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버그는 특정 부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버그를 많이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노션에서는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전에 좀 뭐 테스트나 이런 버그 같은 걸 많이 대부분 잡고 정말 끝이 났을 때 배포를 하는 것 같아요. 좋다. 그러니까 일단 배포되면 그 부분에서는 버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 해결을 하고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정말 알게 모르게 사실 업데이트 내용에 옆에 버그 픽스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많이. 아, 그래요? 업데이트 내용이 항상 올라와 있는데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버그들을 픽스했다라고 이제 네. 항상 적혀 있어요. 그 부분들을 보면 버그가 픽스됐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크게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노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완전 마스터 하셨다고 이제 보면은 본인 스스로는 노션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노션 같은 경우는 또 템플릿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가 본인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가장 이거는 진짜 남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뭐라 그럴까 주제 활용 방법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노션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가요?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기능이요. 네. 저는 에버노트에서 넘어온 만큼 저는 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말로 하면 표 기능을 이제 노션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함수를 쓰더라도 네. 아주 간단한 것들만 처음에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어떤 분이 저희 노션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건데 오늘 제가 배운 것에 대한 걸 올렸어요. 숫자로 정량화시켜서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를 3시간 했으면 3시간 00분 그리고 뭐 운동을 1시간 반 했으면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오늘 배운 거 자기가 오늘 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쫙 해서 제가 이번 달에는 문화생활을 얼마나 했다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고 운동을 얼마나 했고 독서를 얼마나 했다 저번 달에는 얼마나 했다 이번 주에는 얼마나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활에 관련된 것을 숫자로 트래킹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사실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대단하다. 잘 모르는데 혹시 그러면은 이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자료를 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노션 레터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브런치나. 네. 혹시 이 부분 다뤄주시는 게 있으면은 네. 링크 같은 거 혹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저희 노션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을 하시면 네. 공지사항에 제가 노션 콘텐츠라고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아, 네네네.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것들도 전부 하나에 제가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뒀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들어가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는 거가 겹치는 게 많아서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시즌밖에 없어요. 그 템플릿 쉐어 기능 같은 경우가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너무 그거가 많네. 굉장히 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뭐 하성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책도 사실 쓰셨잖아요.
노션에 관해서 네. 그 책 사실 지금 나이에 그렇게 베스트셀러 막 노션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신 거예요? 궁금하다. 최근 네. 저희 그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출판계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네. 하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같이 쓰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마침 저 목표가 2020년에는 책 한 권 쓰는 거였는데 그 안에는 오. 마침 2019년에 감사하게도 그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당연히 같이 쓰게 되었고 그 분 덕분에 노션계에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책 제목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업무와 일상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 노션이라는 책이고요. 예스24 교보 문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거 원했던 거야. 아, 근데 사실 노션 치면은 그냥 솔직히 바로 나와요. 왜냐면 노션과 관련된 그 집대성한 책은 아직은 사실 이게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노션 한번 더 치면은 여기서만 말씀드리자면 네. 3쇄가 오. 오늘 완료가 되어서 와. 이제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감사하게도 구매하실 분들은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도 뭐 저기 마포에도 부산 교보문고에도 있습니다. 좋다. 네. 그 돈 많이 버셨어요? 아 그렇게 야 이거 내가 궁금한 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게 아니라 거잖아. 제가 조금 세련되게 물어볼게요. 오케이. 지금 잔디에서 받고 있는 나의 월급 그리고 노션 책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세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어떤 분들은 혹시 인쇄로 막 먹고 사시냐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인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저나 하성님 같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베스트셀러 됐다고 하면은 이거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쇄는 진짜 책값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쇄로 먹고 살기는 전혀 안 되고요. 아마 인쇄로 제가 먹고 살려고 인쇄만 받았다면 저 월세 못 내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막 SNS에서 제가 자주 보던 그런 비싼 음식들 참치 같은 거 드시는 것들은 인세랑은 사실 관련이 거의 없는 거겠네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잔디에서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이렇게 노션 그 책도 출간하고 베스트셀러 올라고 막 오르고 이러면은 주변에서 한턱 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네, 많이 들었어요. 되게 아니요.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럼. 나도 사주세요. 아니요. 반대예요. 아, 그래요? 안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서울에 와서는 뭐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까지는 했지만 뭐 한턱 사라 이렇게 얘기한 한 분은 안 계세요. 서울이 좀 차가워. 아 진짜요? 제가 따뜻하게 할게요. 너 분당 사람이잖아. 저는 오히려 경기도 시민이시. 그 말이 좀 불편했거든요. 네. 사실 노션은 저 혼자서 물론 저 혼자 다 한 건 아니겠지만 네. 혼자 컨텐츠 만들고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물론 책 쓸 때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고서 네.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너 베스트셀러 됐지? 판떡사라고 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편지는 안 되고 팟캐스트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분은 없었고 네. 지금까지 없었고 네. 앞으로 네. 있으면은 생긴다면 편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오케이. 우리는 못 만날 것 같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 노션 쓰게 되실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톡도 많이 하고 사실 그래요. 도움 되게 많이 받는데 그럼 이제 시즈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초보자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면은 본인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본사에다가 질문을 하나요? 어떻게 했었나요? 맨 처음에는 진짜 맨땅에 헤딩했어요. 이게 완전 아직도 그렇지만 서비스 자체가 영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에는 당연히 이거에 관련된 사용법이나 컨텐츠는 없고요. 소개 정도는 있었는데 사용법이나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저는 컨텐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죠.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는데 질문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도 몰라. 음. 근데 그분도 몰라.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리자인 제가 찾아봐야죠. 그래서 저 혼자 계속 열심히 찾아봤어요. 혼자 이것저것 눌러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때
정말 그 어렵다는 함수도 그때 다 알게 되었고요. 나이스. 사람들이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 라는 것도 다 노션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거 좋다. 마지막 거 너무 좋았어. 마지막 멘트 너무 좋았네요. 감동이었어요. 사실 진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알려주려고 하면은 본인이 뭐 알아야 사실 뭘 그렇죠. 가르쳐주는 거기 그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때 자기도 굉장히 늘어요. 가르쳐, 아 미안해요. 가리켜, 미안해요. 가리켜는 어포인트, 나이스. 가르쳐는 티치. 예, 지저스. 예수. 예수. 왜냐면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나이 하느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저는 노션이 되게 우리나라 핫하고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 펜페이퍼 앤 플랫에 합류하고 하성님 같은 경우에 툴을 많이 막 사용하시는데 노션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실 때 이게 해외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난 것 그래서 명아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사용하길래 당신이? 뭐 쓰나 봤어요. 그래서 노션이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좋은 거 같다 해서 같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많이 쓴대요. 그래서 써봤어. 그다음에 이거 뭐 시즈님 책 사기 전에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유튜브 뭐 튜터링 막 이런 거 사이트 많잖아요. 네. 뭐 블로그 이런 것들 찾아봤는데 세바스찬인가 그 한 사람 정도가 나오고 그게 뭐야? 그 사람이 그 세바스찬이라는 사람 걔 이름 아니에요? 걔 이름 걔 이름 아니고 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강의 만들어가지고 팔고 아 그래요? 그 사람 노션을? 노션을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처음 들어요. 그 사람 하나 나와. 아 그래요? 네, 제가 나중에 링크 드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외 쪽에서 그런 게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해외에서는 자료들이 안 나오니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시즈님한테. 해외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노션의 공식 입장으로는 네. 미국이 제일 사용자가 많고요. 두 번째가 저희 한국입니다. 아 진짜? 이거 네. 대박이지. 네. 진짜. 와 이건 저도 다 깜짝 놀랐는데. 시즈님이 다 만들어낸 거네. 뿌럼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구할은 건지는 했어. 모르겠어요. 구할은 했어. 맞죠? 유튜브 구할 강의, 오픈. 유튜브 같은 거 뭐 이제 영상들도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답답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좋아. 유튜브를 저는 노션 컨텐츠 자체는 그렇게 막 돈을 비싸게 주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서 다 올려버렸어요. 네. 무료로. 네, 무료로 그냥 유튜브에서는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일이 겹치니까 노션 책도 그때 당시엔 책도 써야 되고 장난 이제 아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막 겹치다 보니까 일도 하고. 힘들어서 멈췄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조회수가 1000이 넘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노션 많이들 쓰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쓰고 싶어 하는 거 있으면은 네. 유튜브 달려와서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혹시? 저는 감이 안 잡혀서. 나도 궁금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힙하신 것 같아요. 힙? 네, 왜냐하면 좀 트렌드에 민감하다, 오케이. 유행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노션이란 것 자체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기능만 따지면 네. 사실 에버노트나 G스위트들이 훨씬 더 기능이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션을 찾는 이유는 예쁘고 단순하고 뭐 빠르고 간단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지 않았나 사람들한테. 노션은 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블럭이란 개념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이미지나 영상도 넣고 그리고 맞아. GIF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쉽게 넣고 꾸밀 수가 있어서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로 만드는 것 중에 코딩이 필요 없고 네이버 블로그나 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런 것처럼 정말 큰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봤을 때 깔끔하고 예쁘다로 인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 좀 해주신 것 중에서 그 랜딩 페이지화 시켜서 뭐 이렇게 그 사람들 구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노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이 이렇게 되죠? 네. 왜냐면 랜딩 페이지도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알겠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실 때 홈페이지로 사용하시는 회사도 있으시고요. 그럼 대박이야. 개인 블로그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사에서 대부분은 내부에서는 당연히 노션을 공개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외부로 뻗어나가는 그렇죠. 건 채용 공고를 정말 그렇죠, 많이 그렇죠. 만드세요. 네. 스타트업에서 채용 공고를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직무를 모집하고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식의 내용을 노션으로 쫙 정리를 해서 맞아요. 그 페이지 하나만 탁 공유를 하면 인터넷상에서 그 페이지 자체가 쫙 돌죠.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노션은 스타트업 다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쵸. 노션으로 만들어서 올려버리시면 그 관련된 분들이 정말 많이 보거든요. 타겟팅이 잘 되겠다.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 페이스북 그룹에 올리셔도 제가 그걸 다 긁어서 또 채용 공고 페이지에 올려드리고 또 잘 만든 페이지들은 또 제 브런치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나이스. 채용 공고들도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노션으로 채용 공고를 만드시면 저희 커뮤니티에 꼭 올려주세요. 일단은 이 시즈님이 관리하는 그 페이스북 그룹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되죠?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7,300명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페이스북을 사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 잔존하는 사람들 중에 정보 교류하는 사람들 7,300명을 모은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라서. 그것도 노션이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쵸, 하나가 그쵸. 그거 대단하시다. 하나를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공고 관련돼서 지난번 에피소드에 나오셨던 그 호열님께서 스티비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스티비도 지금 채용 공고를 노션을 통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고. 스티비에 정말 감사한 건 그 스티비에서 읽기 좋은 뉴스레터 모음이라는 페이지를 만드셨어요. 네, 맞아요. 노션으로. 아, 네. 네, 그거를 전 정말 잘 보고 있어서 맞아. 감사의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 주셨던 게 그 공고 채용 공고 말고 블로그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오. 그걸로 블로그도 하고 그건 계세요. 되게 신기하다. 페이지가 네. 깔끔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도 노션으로 만들어서 맞아. 공유하시는 어. 분들 계시고요. 아예 웹에 개발자분들이 웹에 공유하듯이 공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기 블로그도 만들어서 자기 포트폴리오랑 자기 뭐 글 쓰는 것들 다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많이 봤어요. 흥미롭다. 그 블로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오픈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오픈을 한 다음에 블로그를 이렇게 연재를 하는 건가 봐요? 노션의 공유 기능에 보시면 그러니까요. 구글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버튼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유하실 때 그 버튼을 열고 네. 공유를 하시면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데 네. 그 노션 자체는 뭔가 노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국어 저랑 책을 같이 공동 저자이신 이해범님이 만든 한국어 가이드는 아, 구글에서 노션 가이드 이렇게 치면은 최상단에 뜨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의 블로그는 검색량이 작아서인지 아마 구글의 그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에 랭킹, 의해서 예. 이제 좀 노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보내드리는 링크로만 접속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션에서 안 좋은 건 아까 API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트래킹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돼요. 뭐 조회수가 얼마인지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죠. 이 사람은 얼마나 내 글을 많이 읽었는지 몇 퍼센트 읽었는지 영상을 몇 번 조회했는지 몇 초 조회했는지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숫자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노션으로 블로그 하는 건 정말 마음이 착해서 나는 공개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면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사실 약간 본인의 이야기를 쓰고 만약에 친구가 궁금하다 그러면 링크 보내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사실 노션 이용자가 미국 다음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그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시즈님이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노션 쪽에서의 그런 어떤 그 본사가 미국에 있나요? 네. 어떤 혜택 같은 거를 주는 거나 그런 게 있나요? 궁금해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알기는 하고 있나요? 네, 아마 제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뭐 제안을 하거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되게 마켓쇼가 2위가 우리나라인데 의아하긴 하네요. 저는 조금 되게 그렇긴 해요. 뭐가 근데 있을 보통, 거라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 노션에서 그 엠버서더 이런 거 그런 거 있던데. 아, 네, 그거는 제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엠버서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포터즈라고 하나 그런 거를 하면
뭐 개인 플랜 정도는 하나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안 해줘요? 네,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야, 혜택이 1도 없어요. 야, 이건 조금 그러면은 지금 리퍼럴 그러니까 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카운트를 만들어줬는데 뭐 금액적으로도 아니더라도 뭐 해줘야 저도.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최근에 어떤 회사에 갔다가 뭐 노션을 도입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꽤 많은 어카운트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야 이거는 본사 측에 제가 한번 요청을 네. 그 부분에 지금 듣고 있을 테니 네. 오케이. 하나 보자. 역시- 그거는 근데 진짜 조금 네. 놀랍긴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선 잔디가 훨씬 좋습니다. 잔디는 리퍼럴 해드리거든요. 좋다. 혹시 노션 쪽에서 이런 합류하라든가 본사로 미국에서 코리안 앰베서더 컴온 이렇게 오면은 혹시 저질 영어 씨. 컴온요 have a job together gathering 이렇게 하면은 혹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전 절대 없습니다. 절대. 일단, 네. 왜요? 왜냐하면 전 잔디밭에 뼈를 묻을 거기 때문에 잔디에 네, 노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2년 뒤에 노션은- 다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션은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 네, 노션은 업이 아니에요. 제 업은 잔디입니다. 나 근데 진짜 처음에는 노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핵심 인재인 줄 알았어 진짜. 처음에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근데 오케이. 노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많이 했는데 노션 강의로 사실 저희도 오프라인에서 처음 봤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시나요? 처음에 지금은 개인 강의는 아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부터 사람들이 노션을 사용하지 못하시니까 제가 기본 기능 정도만 알려드리면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배우시고 그 배우신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본 기초 강의만 좀 열었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점점 고수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여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시고 맞아요. 또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생기시니까 또 자기만의 노션 템플릿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션 강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강의는 아예 하지 않고 있고요. 기업 강의 가끔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010-5023 네. 이거 어떻게 저희 쇼노트에 올려도 되나요? 원하시면은 번호 올려드릴게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개인적인 정보라 링크를 좋네요. 그러면은 기업 강의 한다면 잔디에서 잘리나요? 근데 뭐 잔디 안에서도 이렇게 핵심 인재가 있는 거는 되게 좀 좋은 거라 생각해서 기업 강의 할 때 잔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잔디- 잔디를 더 팔고 있어요. 잔디 노션은 시장이- 팔아봤자 저희한테 의미가 없는데 그쵸. 잔디를 팔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라 개인 플랜도 안 주는데 네, 뭐 잔디 노션에서. 최고입니다. 근데 진짜 노션 너무했다. 그러면은 근데 요즘에 그 개인 강의는 안 하더라도 막 요즘은 안 하나? 그 사람들 모아서 세미나 같은 것도 안 해요? 세미나는 네, 사람들 모아서 정기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닌데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딱 3개월쯤 지나니까 신규 유저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커뮤니티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실제로 3개월 정도 주기별로 여니까 이제 완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예전에 네. 저는 노션 강의 같은 거 보면은 시즈님 이름밖에 처음에 못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진짜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네. 좀 하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곳에서 막 갑자기 온라인 강의가 막 나오기도 하고요. 맞아. 좋은 현상이라고 보죠. 뭐.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저는 몸이 좀 편해졌고요. 맞아. 통장은 좀 불편해졌습니다. 재밌는데 이거. 저희가 개인 정보를 쇼노트에 올릴 테니 노션 이게 진짜 강의다. 이거 원하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다이렉트하게 연락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시즈님이 이제 그 에버노트도 굉장히 오랫동안 쓰셨고 노션도 지금 마스터 되게 장인이 되셨는데 이게 노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 관리하는 거고 뭐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뭐 타임라인을 맞추거나 아니면 데이터 집어넣는 건데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가 돼 있나요? 무슨 말이?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노트나 영화 네. 노트 이런 거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제 그거를 필기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리할 때 그것도 채널도 관리를 하고 개인 업무, 잔디에서 일하는 것들 업무들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할 일 관리 당연히 하고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어요. 노션으로.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계획도 노션으로 맞아요. 세우기 봤어요, 되게 저도. 편하더라고요. 템플 그래서 있는 네, 거. 맞아요. 그래서 여행 관련해서 노션으로 여행 계획 세우는 법 이런 것도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이게 템플릿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도 저도 아 이걸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 있구나 계속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사용자마다 꾸미는 게 진짜 전혀 달라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노션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더 예쁘고 더 효과적인 계획 세우는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제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션은 활용 사례를 다른 사람들이 만든 템플릿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셔야 자기만의 활용 방법을 찾게 되는 툴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마다 되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사나가 됐던 트렐로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써봤을 때 뭐 이게 약간 1월 1일 날 나 올해는 담배 끊을 거야. 그다음에 올해는 내가 살 좀 뺄 거야. 뭐 이런 그 다짐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용을 하면서 이게 빈도수가 점점 더 낮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도 있나요? 그런 게? 저는 네. 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에버노트 유니언 썼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왔고 네.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고 네. 노션 당연히 엄청난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 만나면서 다 알려드렸는데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역시. 그거는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뭐 종이 다이어리로 엄청 열심히 쓰신다는 분이 갑자기 디지털로 넘어온다? 확 넘어오는 사람은 거의 뭐 다이어트를 한 20kg 빼신 분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역시나. 가능한 거라고 느꼈어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넘어오다가 결국에는 다 엎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죠. 네. 지금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편한가 효율적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어떤 뭐 여성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는 이게 쓰면서 쾌감을 느끼는 네.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무리 좋은 툴이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만의 딱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막 쓰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여전히 많이 맞아요. 남아있는 그래서 것 저는 이게 프로그램들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지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는 건데 이게 정말로 너무 좋긴 한데 이게 계속 여기다가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이게 되게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실제로 저도 노션이랑 잔디 이렇게 스마트워크 쪽에 엄청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전 종이랑 펜을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노트랑 펜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만년필을 사서 이제 사용할 정도로 종이를 항상 들고 다니고요. 집에도 노트가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노트를 항상 쌓여 있습니다. 전부 다. 와, 그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기록하는 그러니까요. 거를 종이에는 좀 더 생각을 끄집어내는 와. 용도로 종이에 쓰고요. 종이에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와, 이제 그거를 배워야 돼. 디지털로 기록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이런 거. O2O야 인간 O2O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오프라인 또 온라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별로 안 재밌는데?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이게 재밌네. 그런 편집 안 해. 아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녹음실 예약한 시간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노션이랑 잔디 나눠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1, 2부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한번 시간 보고 가능하면 저도 최대한 쪼개는 게 좋으니까 저도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잔디만 보낼게. 야, 너 쪼개지 마. 그거를 제가 생각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더러운 개그다. 버린 건데 또 내가 희생할게요. 알겠습니다. 편집하니까 뭐. 오케이 그러면 사실 팟캐스트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말씀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팟캐스트 오늘 처음 해본 소감 어떠신 것 같아요? 목소리만 녹음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핸드폰을 보든 노트북을 보든 종이를 보든 그 부분이 너무 편했어요. 지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춤추면서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누구나 웃었다 그러지. 지금 덤블링하다 갑자기 말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청취자분들은 빵 터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만 녹음되니까 그 부분은 정말 편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영상이면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안 보이는 버릇들 하나하나가 눈에 안 좋게 보일 텐데 신경 많이 쓰이죠 그런 거. 네,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는 대본 같은 거 다 봐도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팟캐스트 찍은 거 그 7,300명이 넘는다는 그 페이지나 그룹에
노션 관련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줄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있는데 노션으로 잔디랑 쪼개주시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노션에 관련된 컨텐츠는 그렇죠. 그렇죠.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저는 그 철칙 하나가 있어서 좋다. 노션에 관련된 게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아, 철칙이 맞아. 있어서 이런 게 있어야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뭐라 그럴까? 정체성. 신뢰가 어차피 이거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편법이 하나 있어요. 노션에 전혀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 노션으로 광고 페이지 만드시면 올려드려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괜찮네. 쇼노트 이제 뭐 채용 이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뭐 하도록 하고 하시다시피 뭐 스타일쉐어나 지그재그나 이런 분들도 맞아요. 당근 채용 마켓이나. 공고 다 올리시잖아요. 당근마켓이나. 근데 노션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분들은 노션을 쓰고 계시긴 하지만 채용 공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올리시잖아요. 노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도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조차도 사람들한테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노션으로 페이지를 예쁘게 만드시면 안 예쁘면 제가 지워버려요. 예쁘게 만드시면 편집권이 또 이쪽에 있기 올려드릴 때문에 수 있어요. 네, 멤버 차단할 수 있어요. 오, 네. 제가 최대한 이거 2부작으로 만들어서 잔디, 노션 이렇게 2부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생각보다 분량이 적고 편집이 많아서 한 편밖에 안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알게 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노션을 한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행을 시키셨던 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분의 그 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잔디도 제가 알고 있었던 잔디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야를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던 잔디의 폭보다 많이 넓어졌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그냥 유명한 일 그냥 이하석 통역자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쓸 의향이 있으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아니면 기분 좋게 말씀드릴까요? 기분 좋게 말해주세요. 잔디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내일부터 쓰세요. 이미 그래요? 그래요. 7시 반이 넘어갔는데 뭔 소리야 지금. 미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즈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네. 우리 작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여태까지 저희는 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 그런데 저희는 그 여태까지 글래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네. 녹음하였고요. 저희는 펜페퍼 플랫의 슈퍼그로스 팟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던 유명한 이하석 그리고 오늘 게스트였던 업무용 협업툴 잔디의 전시진입니다. 네. 끝까지 아주 멋지시다. 대박이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와.